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신비로운 미디어 아트 작품이 상상의 세계로 안내하죠. 예술 작품이 우리 삶에 주는 즐거움. 오늘은 한 지붕 아래서 두 전시회를 감상해 보아요.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경주 예술의 전당. 아담한 갤러리 안에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의 그림들이 우리를 반기는데요. 과연 어떤 전시회일까요? 이번 전시는 박인숙 선생님의 초대 개인전입니다. 박인숙 선생님을 이야기하자면 박수근 선생님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근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고가를 갱신하는 작가로서 박수근 선생님의 장녀인 박인숙 선생님이십니다. 박인숙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하시다가 지금은 박수근 미술관의 명예관장님으로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배웠다는 박인숙 화가. 고 박수근 화백을 닮은 그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요. 한국적 정서가 짙은 박인숙 화가의 작품 20여 점이 지역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인숙 선생님은 소와 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때 추억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생각이나 고향의 이야기들, 고향 시리즈를 많이 그리시는데 소와 감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소는 불을 의미하고 감은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는 또 수호신, 집안의 수호신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은 엄마와 동생이 같이 감을 이고 가는, 엄마가 감을 이고 가고 동생은 소를 끌고 가는, 그러니까 집안의 경제적인 부를 끌고 가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해바라기가 등장한 이유는 해바라기는 경제적인 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바라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인숙 화가의 고향 시리즈 작품들만큼 눈길을 끄는 것은 여인 시리즈 작품들인데요. 마치 그림 속 여인들이 소곤소곤 말을 걸어오는 듯 하지 않나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작품은 여인 시리즈 중에 한 작품입니다. 박인숙 선생님의 행복했던 모습을 표현한 본인의 모습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새는 좋은 소식을 의미하고 그 사슴은 축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잉어는 그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 물은 또 물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작품을 보면서 물의 기운을 또 느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서 또 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행복과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향의 흙내음이 느껴지는 그리움의 작품들부터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면 덩달아 행복해지는 작품들까지 박인숙 화가의 그림으로 여러분도 감성을 충전해 보세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즐기는 두 번째 전시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이색적입니다. 미디어 아트 작품들로 꾸민 경주의 색다른 이야기. 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실감 미디어 아트 체험전 더 경주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경주 옛 선조들의 예술적 요문이 담긴 예술원과 경주 과거에서부터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함께 떠나는 컨셉입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이머시브 공간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키네틱 아트, 그리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으로만 감상하는 전시에서 벗어나 오감을 자극하는 미디어 아트 체험전. 화려한 빛의 향연 속을 거닐다 보면 처음의 호기심은 어느새 감동으로 바뀌는데요. 자, 그럼 알고 즐기면 더 재밌는 관람 포인트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공간은 체험이 시작되는 도입 공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 여행이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서 예술원과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예술의 향이 가득한 신비의 숲에 도착하게 됩니다. 신비의 숲에서는 빛의 이정표가 나타나 관람객들을 다음 여행으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공간에서는 경주의 근원인 알과 경주 팔색을 모티브로 한 8개의 알이 나타납니다. 8개의 알이 연주하는 경주의 색은 조명쇼가 끝나면 관람객이 직접 색채에 대한 감각을 깨울 수 있도록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에서는 알천미술관의 소장품을 미디어 아트로 개발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찬란한 예술빛으로 물든 경주의 근현대 작품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미디어 아트로 새로 태어난 알천미술관의 소장품 작품 세계에 빠져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간에서는 찬란한 경주 예술의 정신을 노래하는 키네틱 아트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기술의 테크닉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의 화려한 움직임을 따라 경주 예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공간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활동지에 채색을 하고 상상의 숲으로 전송하는 체험 공간이 나타납니다. 알천미술관 소장품에서 모티브를 딴 동물 도안에 관람객이 직접 채색을 하고 상상의 숲을 거니는 나만의 동물을 미디어 아트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실감 미디어 아트 체험전 더 경주. 여기에 찍는 대로 작품이 되는 포토 스팟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미디어 아트도 체험하고 인생 사진도 남기고 일석이조네요.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만의 체험 전시가 아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입니다. 다양한 기술 요소들과 색다르고 다양한 포토 스팟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 놓치지 않고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성 넘치는 박인숙 작가의 전시회도 좋고요. 흥미 넘치는 미디어 아트 체험전도 좋습니다. 한 지붕 아래서 만나는 두 전시회. 이번 주말 전시회 나들이 어떠세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컬 레시피를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여러분, 내 몸에 좋은 그리고 맛있는 제철 음식, 오늘은 조화경 선생님께서 책임져 줍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음식이라는 게 몸에 좋으면 맛이 없고 맛이 있으면 몸에 안 좋고 그렇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어쩜 우리 조화경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요리들은요, 몸에도 좋고 맛도 있을까요? 그것은 제철에 나는 걸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맛있어요. 그리고 몸에도 좋고. 네. 이게 정답이었군요. 여러분, 제철 재료를 쓰는 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요리를 우리가 배울까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토마토하고 가자미를 가지고 토마토 가자미 무침을 해볼 거예요. 토마토와 가자미? 슈퍼푸드의 대표주자 토마토와 싱싱한 동해의 맛, 가자미가 만났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조합이라는 토마토 가자미 무침으로 건강한 여름을 맛보자고요. 네, 자, 이렇게 토마토, 가자미, 무침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토마토는 그 왜 스파게티 소스,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생선하고 어울릴까? 가자미하고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잘 맞나 봐요? 네, 이제 토마토와 가자미는 서로 잘 어울리고 이제 보양식이죠, 여름철에. 여름철 보양식? 네. 알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면서 재료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아까부터 눈에 너무너무 띄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철이니만큼 굉장히 색깔도 예쁘고 싱싱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 재료입니다. 빠바밤. 가자미. 근데 가자미가요. 굉장히 왜 이렇게 윤기가 나시죠? 이제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생강을 말린 것을 건강이라 하는데 건강을 넣고 이제 월계수잎이나 이런 걸 넣고 이제 ጨ은 거죠. 그래서 토마토하고 만나려면 비린내 정도는 좀 약간 없애주고 오셔야 돼요. 제가 봐도.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양념들인데, 여기서 조금 약간 생소한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오늘은 토마토를 이제 이렇게 갈아서 졸여서 걸렀어요, 맑게. 아, 토마토- 조림장 같은 그런. 네, 토마토 조림. 아, 간장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조림장. 소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를 딱 듣고 나서 보니까 감이 잡히시나요? 저는 안 잡혀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토마토 가자미 무침이 만들어질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미리 쪄서 비린내를 제거한 가자미를 먹기 좋게 손질하는 거겠죠. 그 다음은 토마토 소스 만들기인데요. 토마토를 살짝 데친 후 껍질을 벗기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은은한 불로 졸입니다. 네, 이제 가자미를 다듬고 그리고 토마토를 조린다고 하죠. 네. 조리는 과정까지 해봤습니다. 가자미를 일단 다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시가 남지 그렇죠, 않도록 그래. 이렇게. 네, 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다 부서지더라고요. 이거 요런 거 잘 이렇게 네. 포 뜨듯이 쪼르륵 쪼르륵. 예, 네. 요거 조금 기술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 토마토는 지금 그 졸일 때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칼집을 이렇게 예쁘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끓는 물에 탁 넣더라고요. 네, 그래야 이제 껍질이 싹 빠져요. 근데 또 궁금한 건 그 웬만하면 우리가 껍질째 먹어라 과일이나 채소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껍질을 까는 이유가 있어요? 오래 두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음. 껍질은 항상 긋돌아요.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고 입에도 걸리고. 아, 맞아. 우리 이거 토마토 껍질째 먹으면 꼭 여기 이게 빨간색이 이 하얀 이에 이렇게 걸리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껍질은 이렇게 벗겨주시고 네. 안에 속만 이렇게 이렇게 졸여주시면 되는 조리 거죠. 아무것도 안 넣고 토마토만 조려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안 넣네요. 그래도 이게 무슨 맛을 내나요? 이제 토마토의 약간 새콤한 맛이 저 가자미에 약하게 남아있는 비린 맛을 싹 잡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자미랑 토마토가 잘 어울려요. 아, 그렇구나.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토마토 그냥 조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양념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쳐볼까요? 네네네. 우선 무침 양념을 만드는데요. 토마토 소스에 고추장과 고춧가루, 마늘가루와 생강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거기에 손질한 가자미를 넣고 조물조물 묻혀서 그릇에 담은 뒤 견과류까지 올려주면 토마토 가자미 무침 완성! 짜잔! 가자미의 화려한 변신!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세요. 자, 드디어 토마토 가자미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이 상상했던 그 사실 완성품이 아니에요. 저는 그 진짜 그 토마토의 그 질퍽질퍽한 스파게티 같은 거기에 가자미가 묻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좀 장아찌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 그래서 장아찌예요. 고추장이 들어갔나 봐요. 네, 양념으로 고추장이 들어가서 이게 오래 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장아찌가 만들 때 고추장만 들어간다면 여기는 토마토가 들어가서 훨씬 더 이 가자미의 냄새를 잡아주고 맛은 풍부해지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는요, 그냥 물에 그냥 말아가지고 그냥 쫙쫙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원래. 아, 원래요? 네, 얘가 저지방이고 고단백이기 때문에 네. 보양식으로 여름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찬물에 물 말아서 후루룩 먹는 거예요. 야, 이게 여름에 진짜 입맛 없다 이러실 때 있잖아요. 국수 드시지 마시고요. 물 말아가지고. 야, 자, 이렇게 이제 맛은 굉장히 상상이 되는데 진짜 맛은 어떨지 진짜 궁금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먹으면. 자,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둘이 어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토마토와 가자미의 만남. 과연 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상상을 했던 맛입니다. 왜냐면 딱 이제 보는 순간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던 뭐 다양한 뭐 굴비장아찌나 이런 장아찌들 있잖아요. 그 맛일 것이다라고 상상을 했는데 진짜 딱 그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리지 않는다는 거. 이 토마토가 들어간 장아찌란 자체를 저는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영광에는 굴비 장아찌가 있듯이 양포에서만 요렇게 먹는 거예요.
아, 어쩌면 그 지역에서만 먹는 네네네. 그 음식이라고 볼 수 네, 있겠군요. 이제 장기면 양포리에 가면 요런 게 해먹고 있어요. 자, 뭐 입맛이 없다, 몸이 너무 나른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고영양식의 음식이잖아요. 이 여름 토마토 가자미 무침으로 한번 거뜬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빨리도 찾아온 더위에 벌써부터 지치고 힘드시죠? 토마토 가자미 무침으로 여름철 입맛과 건강 미리미리 챙겨보자고요. 드넓은 호수공원을 비롯해 웅장한 청사 건물들이 어우러져 현대적인 이미지가 강한 세종시. 하지만 알고 보면 이곳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백제 역사가 담긴 고분을 비롯해 조선시대 명장 김종서 장군의 유적지까지 세종시에 남겨진 흥미로운 역사문화 유적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봅니다. 세종하면 최첨단 미래지향도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역사를 만나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러 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저기 올라가면 고분이 있다는 거죠? 이곳은 한솔동 주민센터 뒤에 있는 백제고분 역사공원인데요. 바닥에 돌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석실묘라고 백제시대 묘예요. 이런 게 여기 한 150개가 나왔어요. 150개나요? 예, 그 백제시대 때는 뭐 말모이 무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무덤을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갖다가 말모이 무덤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은 뭐냐면은 공동묘지? 공동묘지. 예, 예.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거보다 더 훨씬 감동적인 게 나와요. 와, 가볼까요? 예, 한번 가봐요. 네. 이곳엔 백제시대 횡열식 석실분 7기와 석광묘 7기가 남아있는데요. 어머! 무덤 안쪽이 보이게 전시를 해놔서 생생함을 더해줍니다. 이 무덤은 5세기 중엽전 후에 축조됐고요. 지역의 권력층의 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묘도라고 그래. 길 입구를요.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들어가면 저기 이제 석실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정교하게 쌓은 솜씨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이 돌들을 다 생각하고 쌓은 거잖아요. 하나하나. 그렇죠. 이 싼 게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그리고 이 내부가 반듯반듯하잖아. 이 돌을 깬 거야. 그 깨서 다듬어 건데 그걸 할석이라고 그래요. 다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딱 싼 거고 또 저 밑에 반짝반짝거리는 돌 있죠. 그건 어디서 갖고 왔게요? 뭔가 생김새가 네. 물이 흐르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역시 저 바로 밑에 금강 있잖아요. 금강에서 주워다가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실신을 올려놓은 거예요. 높은 구릉에 있어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백제고분 역사공원. 산책하듯 올라와서 백제시대 역사 체험도 하고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세종에서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세종이 좀 달리 보이는데요? 그렇죠. 세종시는 정말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감동을 받았으면은 또 감동을 받을 장소가 또 있어요. 한번 가보시죠. 네. 이번엔 세종시 장군면 국사봉 산자락 아래에 있는 특별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푸른 소나무를 뒤로하고 무덤 한 기가 놓여 있는데요. 지금 여기 모셔져 계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조선 시대 때 그 세조한테 죽임을 당한 그 김종서 장군 묘입니다. 여기가. 조선 전기 육진을 개척한 용맹한 장수이면서 세종실록을 비롯해 고려사 등을 편찬한 뛰어난 문장가였던 김종서 장군. 그의 묘가 이곳 세종시 장군면에 조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김종서 선생이 이곳 세종시 장군면에 모셔지게 된 거예요? 김종서 장군 생가지가 여기에서 10km 떨어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지게실 말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고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이곳은 공주시 의당면이었지만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로 편입이 됐고 산 아래에는 장군을 기리는 사당도 마련돼 있습니다. 저기 현편에 충익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조대왕한테 받은 시호예요. 굉장히 이게 충성스럽다는 그 신하라는 그 상징인데 여기에는 그 김종서 장군의 울패가 모셔져 있거든요.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비운의 죽음을 맞았던 김종서 장군. 300년이 지난 후 영조에 의해 복권되면서 충의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종서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김종서 장군을 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시에서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한 2년만 더 있으면은 이거 정말 멋진 공원으로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오세요. 네. 역사 공부를 하고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찾아간 곳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수집입니다. 와, 이렇게 날이 더운데도 불구하고요. 이 잔치국수의 이 향 때문에 고소하죠. 그 입맛이 확 돋구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고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먹어볼게요. 찰랑거리는 육수 사이로 면을 건져 맛을 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국물 한번 맛볼게요. 맑은 국물은 또 어떤 맛일까요? 한번 더. 어쩜 이렇게 육수가 깔끔하고 개운해요? 계속 어머니가 알려주신 그대로 계속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맛이 엄청 깊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 2대째 가게를 이어가는 사장님. 멸치와 다양한 채소로 만든 육수는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살려 깊은 맛을 보증한다고 합니다. 이 맛이지, 이 맛이지. 그 면 속에 적절하게 육수가 싹 배가지고 면만 후루룩 먹어도 진짜 그 짭짤한 맛이 입안에 싹 감도는 게 정말 그 멸치 육수의 교과서 같은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이 집의 또 하나의 자랑 비빔국수인데요. 약간 뭔가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비빔국수랑 조금 다른 게요. 보시면 이렇게 육수가 조금 있어요. 특별한 저희만의 이제 비법인데 비법을 찾아 숙성 창고로 가봤더니 커다란 통 안에 과일과 채소가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과일하고 야채하고 이제 오랫동안 숙성시킨 그 야채수를 사용을 하거든요. 은은하게 발효시켜 새콤달콤 진한 맛이 있는 채소수에 고춧가루로 매운맛을 살리고 소면을 넣어 비벼준 다음 오이와 채소들을 올려주면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특별한 맛의 비빔국수가 완성됩니다. 국물이 자작한 비빔국수의 맛 확인 들어갑니다. 그 새콤달콤한 맛이 이 더운 날씨에 입맛을 돋구기 딱인 것 같아요.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고 새콤달콤하고요. 네. 한 입 더 먹어볼게요. 그 고추장 느낌의 그 텁텁함 없이 정말 깔끔한 그런 비빔국수 같아요. 인위적인 막 조미료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숙성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엄청 자극적이지 좋아해요. 않아서. 네. 국수와 곁들여 먹으면 찰떡궁합을 이루는 메뉴가 있으니 노릇노릇 먹음직스런 감자전입니다. 감자를 지금 바로 갈아서 나온 거거든요. 주문 즉시 바로 감자를 가지는 거예요? 네.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감자전을 국수에 싸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사장님의 추천대로 국수와 감자전을 함께 먹어봤는데요. 감자전 진짜 좋아하는데. 와, 이 감자전의 그 쫄깃쫄깃함이 왠지 이 소면이 쫄면이 되는 느낌인데요? 감자의 아삭한 식감을 위해 믹서기가 아닌 강판에 갈아주고 당근과 청양고추를 섞어준 후 프라이팬에 지져줍니다.
바로 감자를 갈아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네. 확실히 쫄깃하고 찰진 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엄청 고소하죠. 엄청 고소해요. 그리고 어쩜 이렇게 잘 튀기셨지? 겉바속촉. 네. 바삭바삭 소리까지 맛있는 감자전입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지치기 쉬운 여름철 호로록 국수와 고소한 감자전이 입맛도 살리고 기분까지 즐겁게 해줍니다. 오늘 세종에 와서 역사도 배우고요. 또 이렇게 50년 전통의 국수집에서 맛있는 국수도 먹었는데 역시 역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세종에 오셔서 사적지도 둘러보시고 맛있는 국수집에 오셔서 국수도 드시고 가세요. 세종으로 놀러오세요. 오랜 역사의 자취가 곳곳에 남아있는 세종시. 백제고분 역사공원에서는 1600여 년 전 백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고요. 조선시대 뛰어난 장수이자 문장가인 김종서 장군의 기계도 만날 수 있는데요. 색다른 역사기행 명소를 찾는다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세종시를 추천해드립니다. 의암호와 춘천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멋진 경치. 춘천 시민의 휴식처인 춘천 MBC에 귀여운 댕댕이들이 출동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매력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반려견들. 댕댕이들과 함께한 즐거운 하루 만나보시죠.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계절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강아지와 함께 출근한 진아 씨. 네, 어느덧 날씨도 따뜻해지고 정말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이곳에 강아지 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저희 반려견 콩이와 함께 이곳에 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제대로 재밌게 놀아보고 가겠습니다. 춘천 MBC 야외광장이 북적북적. 귀여운 강아지들과 함께 이곳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 이번에 이렇게 놀이터까지 더해서 행사를 개최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 6가구 중 1가구가 반려가구입니다. 근데 이 등록된 반려견도 저희 춘천시 같은 경우 2만 마리가 넘고요. 많은 그 반려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양한 문화 축제를 마련하게 됐고, 반려견 놀이터의 경우 저희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반려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동 놀이터, 반려인들에게 찾아가는 이동 놀이터를 5회차에 걸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오늘만큼은 목줄 없이 자유롭게 놀자. 신나게 노는 반려동물 사이에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 운동장에서 특히 대형견들이 풀어져 있을 때 운동장에서 싸움이 많이 나기도 하고, 강아지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조금 힘든 고민이 있으신 보호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상대로 이제 상담 도와드리고 훈련도 같이 하면서 강아지들이 좀 더 활발하게 좋은 사회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려견 크기에 따라 나눠진 놀이터. 신나게 냄새도 맡고 다른 친구들과 교감도 하고 오랜만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인데요. 낯선 카메라도 호기심 대상. 어머나, 카메라 감독님 심쿵. 엄마, 인터뷰하게. 춘천이란 도시는 반려견을 키우기에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저도 서울 경기 쪽에 살다가 춘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확실히 반려견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도 훨씬 많고, 이런 공원이나 산책로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반려견이랑 함께 같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 놀이터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려견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시간. 자, 그럼 2022 마실 중독 첫 번째, 우리 아가들과 함께 산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출발!
강아지에게 산책이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사회화 훈련을 하고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표정까지 환해진 댕댕이들. 아이고 그렇게 좋아? 우쭈쭈쭈쭈. 춘천 MBC를 출발해서 호수를 따라 총 4km 구간을 걷는 아름다운 산책길입니다. 진아 씨와 콩이도 함께 걸어보는데요.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귀여워. 저 강이랑 같이 이렇게 산책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콩이도 더 신난 것 같아요, 유독. 이렇게 강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강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강에서도 자전거가 많고 이래서. 그런데 여기는 되게 풀도 많고 그리고 호수도 이렇게 엄청 크게 있어서 강이 크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강아지들이 걷기에는 짧지 않은 거리인데요. 그래도 얼굴 표정에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걷기 힘든 댕댕이를 위해서 반려견 유모차까지. 우리 강아지들,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들 소개 좀 해주세요. 얘는 6살 포메라니안 순두부라고 하고요. 순두부요? 와! 얘는 토이푸들? 네, 둘리라고 해요. 둘리! 안녕 둘리야. 콩이도 토이푸들이에요. 아유 귀엽다. 오늘 이렇게 어머니랑 이제 이모랑 동생이랑 강아지들이랑 나오니까 기분 어때요? 당연히 좋죠. 좋아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랑 교감하면서 산책할 수 있다는 건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힘들었지? 간식도 먹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산책은 가장 좋은 사회성 훈련입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식탐이 워낙 강해서 옆에 친구들이 오거나 다가오거나 했을 때 이렇게 간식을 나눠 먹거나 하는 게 전혀 안 됐었는데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도 생기고 여러 춘천시에서 시설들을 같이 이용하면서 이렇게 절친이 됐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저렇게 가까이 두고 간식을 줘도 아무렇지 않아지고 이게 행동 교정도 되고 아이들에게도 너무 좋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는 일을 강아지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길었던 산책이 끝나고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니다. 1단계부터 우리 겨울이. 그렇지. 2단계 갑니다. 2단계. 복귀. 예. 예쁘게 출발. 반려견들의 다양한 능력을 알아보는 반려견 올림픽. 일단 1단계 통과. 장애물들을 통과하는 재롱이들, 너희의 실력을 보여줘봐. 이걸 꼭 넘어야 해? 이렇게 가면 안 돼? 자, 진아 씨의 반려견인 콩이도 도전. 자, 땅콩이 출발을 볼까요? 땅콩이 출발. 땅콩이 1단계 넘어가고 땅콩이 2단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땅콩만. 자, 나이스. 자, 마지막 3단계. 콩이야, 할 수 있어. 땅콩이 아쉽네요. 일단 잘했어. 사실 저는 예상했어요. 저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나리 출발. 근데 여전히 못하네요. 나리야. 제가 열심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반려견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 모두에게 잊지 못할 선물 같은 하루였는데요. 댕댕이들아, 즐거웠지? 오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왔었는데 강아지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좋고 이렇게 같이 걸을 수 있고 여기 이제 게임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같이 강아지랑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도 좋았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함께 발맞춰 걷는 길,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반려도시의 시작이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선 아리랑을 잇는 젊은 소리꾼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 이수자이며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원 최유진이라고 해요.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그때 정선아리랑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정선아리랑을 10살에 시작한 이유가 처음에 정선아리랑제 때 대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각 학교마다 한두 명씩 무조건 내보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갈 사람 손 들어 이러니까 손을 한 명도 안 들죠. 네, 아리랑을 그쵸. 잘 모르니까. 근데 한 명씩 다 시켜봤어요. 전교생이 네. 얼마 안 되니까 뭐 한 50명 정도 되나? 50명 다 시켜봤는데 그 중에서 목소리가 제일 큰 거예요. 제가. 그 목소리가 네. 크니까 네가 나가봐라 정선 아리랑 대회를. 그래서 나갔는데 상을 받은 거래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진짜 잘하나 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선 아리랑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네. 한국음악과를 나오셨는데 입학도 정선 아리랑을 잘 불러서 합격하셨다고요. 정선 아리랑을 전공을 했잖아요. 근데 네.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경기민요를 전공을 해야 돼요. 근데 경기민요를 전공한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경기민요를 전공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선 아리랑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민요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동부민요가 있고 경기민요가 있고 서도민요가 있고 남도민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동부민요를 했거든요. 네. 근데 입시곡인 거는 경기민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경기민요를 2곡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경기 잡가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경기 민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만 들어도 복잡스럽죠? 네. 이거를 저도 할 줄을 몰랐어요. 정선 아리랑밖에 할 줄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가가지고 경기 민요를 조금 배웠어요. 대학에 입시 갈 수 있을 정도로만. 그 정도만 배우고 또 입시장에 딱 들어가갖고 두 번째 곡을 불러야 될 때 어떻게 불렀는지 아세요? 어떻게? 제가요 강원도 정선에서 왔는데요. 네. 정선 아리랑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걸 해도 돼요?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정선 아리랑을 했죠. 그때 저 마음은 떨어지더라도 내가 잘하는 걸 하고 보여주고 떨어지자. 네. 재수를 할 생각을 했죠. 근데 수시로 합격을 했어. 정선 아리랑을 하고 합격을 한 거예요. 일단 정선 5일 장날에 열리는 상설 공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에 열리는 주말장 상설 공연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네, 두 네. 가지 정선의 공연이 있는데 상설 공연을 이렇게 두 가지씩이나 하는 구는 아마 정선이 유일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정선에 놀러 오신 분들도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쵸. 그 정선 풍류라고 있는데 그 공연은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료 공연이에요. 주말에. 언제 오셔도 이제 항상 아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정선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면 볼수 정선 아리랑 센터로 오시면 돼요. 정선 아리랑 센터로 네. 오시면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다. 네, 좋은 정보 알아가네요. 네. 우리 한국 3대 아리랑이라고 하죠.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 세 개를 혹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밀양이나 진도 아리랑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선 아리랑을 잘 모르는데 진도 아리랑 같은 경우에는 더 굵고 남도 소리라고 하거든요. 더 굵고 떠는 음이 깊이가 깊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게 진도 아리랑이고요. 밀양 아리랑은 조금 신나고 밝고 경쾌한 느낌이 있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이렇게 밝고 경쾌한데 이제 정선 아리랑은 느리고 한이 맺혔고 이런 소리라고 하잖아요. 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정선 아리랑의 매력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진 아리랑, 엮음 아리랑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뭐 희노애락을 잘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자진 아리랑은 빠르고 흥겹게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석 잔 술을 마시니 이런 식으로 네. 자진 아리랑. 마지막으로 엮음 아리랑이 있는데 엮음 아리랑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랩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네네.
영감은 할멈치고 할멈은 아치고 아는 개치고 개는 꼬리치고 꼬리는 마당치고 마당 우전의 수양버들은 랩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선 랩이라고 불러요. 조선 랩. 맞네요. 그때부터 랩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된 거네요. 네. 랩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제일 힘들었던 게 사회생활? 이것도 사회생활이잖아요. 그쵸. 네, 가장 좋아하는 걸 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사회생활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 간에 힘든 게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막내인데 어른들과의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정선 아리랑으로 다 극복이 가능해요. 그래요? 지금까지 선 무대 중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 공연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그 고려인 이주 100주년 기념 공연을 갔었거든요. 카자흐스탄 언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리랑 공연을 했는데 이 아리랑으로 음악으로 다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너무 감동을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민족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연이었어가지고 그때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일단은 정선 아리랑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정선 아리랑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은 지원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학생들을 커리큘럼을 다 다르게 해갖고 배워야지만 이해가 쏙쏙 될 텐데 정선은 아직까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선 아리랑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정선 아리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뜨신 밥 같은 존재거든요.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삼시세끼 매 때 먹어야 되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게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선 아리랑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게 정선 아리랑이다. 기운 없어 정선 아라리 한 소절 부르니 진수성찬 따로 없네 호랑이 기운 솟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